줄기세포? 네, 줄기세포요. 줄기세포가 있어야 네. 상피에서 간접세포를 면해서 전이 능력을 갖는. 어느 때 생기는가? 네, 어느 때? 그리고 그게 몇 기 때 이제 사이즈가 몇 기? 네, 얼마가 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사이즈? 예, 그리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3년 지난 다음에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제발 전이. 예. 아,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아. 저 같은 경우는 간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첫 질문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암 줄기세포. 지금 아마 전에 이제 강의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못 들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암이 원발암은 크게 우리 문제 되거나, 사실 원발암은 빨리 발견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오히려 암 중에서 원발암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문제는 재발 전이 암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재발 전이. 전이야. 근데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재발하고 전이가 됐으면은 그 암이 그 암일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암이 원발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러고도 관해가 딱 됐어. 그러면은 어때요? 대학에서는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속아. 그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졌다고 100% 말할 수가 없어. 단지 뭐냐면 관해됐다. 아직 암 검사상에 안 보인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암이라는 게 다른 뭐 재발하고 전이가 돼서 나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암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걸리고 나면 교수가 수술 잘 됐고 항암 잘 됐고 이제 뭐 괜찮을 거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쉬면 됩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 그게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참 빨리 발견하고 해서 나는 이 교수가 애우가 좋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완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재발하고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또 내가 재발하고 전이가 되면 뭐 약이 잘 들었으니까 지금 또 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원발암하고 재발암하고 전이암하고는 달라요. 이제 원발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성질하고는 재발 전이가 됐을 때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발 전이가 되면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떻게 보면 다른 암이에요.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했어. 하지만 원발암 때 가지고 있는 암 성질하고 재발 전이암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내가 전번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뭐냐, 검사해 보니까 이 원발암은 없어. 전이암만 보이는 거예요. 전이암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발암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발암이 없어졌는데 왜 전이암만 남아있냐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치료도 안 했기 때문에 내 건 면역세포가 원발암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전이암은 못 없앴어. 못 없애다는 게 뭐예요? 줄기세포가 있다는. 그렇죠. 뭔가가 원발암은 면역세포가 잡을 수 있는 상태였고, 전이가 된 암은 내 면역이 못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성질이 달라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오는 게 이제 줄기세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줄기세포, 우리가 그러면 식물 같은 거 보면 줄기 있잖아요.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잖아요.
그랬듯이 이 줄기세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체 줄기세포가 있고, 배아 줄기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는 우리 여러분도 줄기세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네? 암이 없는 사람들은 있어. 다 있어요. 줄기세포는 다 있어. 왜 있냐? 줄기세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처를 입거나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처 입고 그러면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이때 뭐가 나와서 상처를 낫게 해요? 줄기세포가 나와서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는 성체 줄기세포예요. 성체 줄기세포는 이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가 차이점은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 조직이다. 그러면 간 조직만 만드는 줄기세포를 이 성체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줄기세포. 그러면 간만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는 뭐냐면 요거는 간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줄기세포가 배아 줄기세포예요. 예.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는 그것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줄기세포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성체 줄기세포를 거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같은 거 떼가지고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 만들기 되게 쉬워요. 산소 공급을 안 해주고 배양을 해. 그러면 안에서 줄기세포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증식시켜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치료해 주죠.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정상적인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암 줄기세포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나는 권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배아 줄기세포는 우리가 요즘에는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 치료하려고 그래요. 신경 재생을 뭐 시킨다든지 뭐 배아 줄기세포를 떼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고. 자, 이제 암 환자들한테서 줄기세포는 어떻느냐? 암 환자들한테 이 줄기세포는 이제 우리 상당히 복잡하지만 특징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줄기세포는 첫째, 잘 죽지를 않아요. 웬만한 우리가 항암이나 방사선에 안 죽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줄기세포가 하나가 이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끼를 쳐요. 새끼를 친다고. 새끼를 치는데 이게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잖아요. 항암을 하면은 요놈들은 싹 죽어요. 방사선 요놈들은 죽어. 근데 요놈은 안 죽어. 요놈은. 왜 안 죽은지 알아요? 요놈은 줄기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빨리 안 커요. 우리가 항암제 쓰는 것은 어때요? 빨리 크는 놈을 죽이는 거죠. 빨리 분열하는 놈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놈을 죽이는데 요놈들은 막 이제 새끼를 막 치는 거예요. 막 계속. 한마디로 요놈은 똘병들. 그 다음에 요놈은 대장이에요. 우리 전쟁이 나면 대장들은 뒤에 있어가지고 지휘하면서 전쟁에 다 부하들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지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 안 죽어. 근데 요놈들만 죽어. 그러니까 항암하잖아요. 그러면 다 죽고 나면 요놈만 남아있어. 근데 요놈 숫자가 적어. 그러니까 검사상에는 안 보여. 근데 요놈이 남아있으니까 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관여됐어. 근데 요놈이 또 새끼를 또 치는 거예요, 이제. 새끼를 또 쳐요. 그러면은 없어졌다가 또 나와. 그럼 뭐예요? 요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우리가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됐을 때, 이제 처음에 원발암 때 암세포가 돼서 이게 줄기세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기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전을 맞아서 줄기세포로 이게 넘어가면은 이때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게 주로 어떤 현상 때문에 오느냐면 일반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것은 암세포가 지가 살기 힘들어져. 방사선에, 항암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암이 좋다는 것들 막 먹고 막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우리 환자분들 그 환경이 있잖아요. 몸 안에 있는 환경이 암세포가 지가 살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지는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내나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정상 조직에서 줄기세포 있다고 그랬죠. 예,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줄기세포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 이때 활동하는 유전자하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유전자가 달라.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유전자들이냐면 안 죽고 빨리 크는 그런 유전자들만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가 안 죽고 성장을 하니까 암인 거잖아요. 네? 암이잖아요. 그런데 항암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크니까 취약해 죽어. 근데 이제 죽으니까 안 죽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원래 여기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은 대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 다 중지. 네? 태어날 때 거의 다 중지돼요. 왜냐 워낙 빨리 크게끔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엄마 뱃속이 훨씬 더 힘든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 왜냐 스스로 숨을 못 쉬잖아요. 엄마 혈액을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저산소지혈이라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때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줄기세포예요. 근데 암도 마찬가지라. 나중에는 활기 힘든 환경이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활동했던 유전자들을 다 깨워. 다 깨워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저항성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자 그래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죽지 않는 살아남은 놈들은 줄기세포 쪽으로 바뀌어야 살아남는 거라. 그 이제 요놈이 이제 다 이제 안 죽고 여기서 이제 씨앗이 남아 이제 줄기세포 씨앗이 남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제 요놈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처음에 관해됐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커. 새끼를 치고 커가지고 재발을 해. 그 전이가 돼.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재발을 한다는 것은 다시 크는 것을 성장시키는 유전자들을 깨운 거고 전이가 되는 것은 조금 달라. 전이가 되면은 이제 전이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떠요. 유전자들이 떠. 그러면은 좋은 암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지가 살기 좋은 장소로 가고 싶은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보면은 우리가 유방암이 폐라든지 뇌전이 같은 게 뼈전이 이런 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암 입장에서 살기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암덩어리가 있으면 첫째는 어때요?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 떨어져 나와야 돼. 근데 떨어져 나오려면 일단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간엽세포로 갔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 옮겨가가지고 다시 상피세포로 가기가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척대고 우리가 떡을 내가 쥐었어. 떡을 쥐면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아무 관계없이 떨어지잖아요. 암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것도 신호를 받아야 떨어져. 그냥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을 타고 가는 것도 다 신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임의대로 지멋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치료에 접근하는 것 중에 지멋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신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고 그러면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전이 되지 않게. 그런 유전자를 꺼버리면 되는 거라. 꺼버리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자 봐요. 일단은 여기에서 원바람하고 줄기세포암에서는 완전히 유전자가 활동하는 유전자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재발 전이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때 활동하는 것은 주로 이제 줄기세포가 뜨는 거고, 줄기세포가 뜨기 시작을 하면 항암 방사선에서 잘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면역. 네? 제일 좋은 게 자기 면역이에요. 자기 면역만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면역이 이제 중요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중요시 되니까 요즘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왔잖아요. 면역 항암제도 이런 접근법이에요. 면역 항암제도. 그러니까는 새롭게 원발암에서 뜨지 않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요놈들을 잡는 게 이제 그 중에서도 면역하고 관련된 게 뭐 PD-L1이라든지 CTLA4라든지 아니면 CD176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그 외에도 뭐 다양하죠. 뭐 CK56이라든지 뭐 다양한 유전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죽지 않는데 항암 방사를 해야 될까? 아니. 안 가긴 막아야 하잖아요. 줄기세포로 가지 않게 미리 막아야 하잖아요. 예방. 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뜨고 나서서 이제 급해져 갖고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안 가도록 막는 게 중요해요. 안 가도록 막아야지.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내가 면역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첫째. 그 다음에 어때요? 유전자가 뭐가 지금 문제 있는가 그걸 봐가지고 미리 만약에 떠 있는 근데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약간의 저 사람은 재발 전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시들이 나와요. 그게 변이된 유전자들이거든요. 재발 전이가 안 됐지만 재발 전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이미 유전자 검사하면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들이 뭐 CK56이라든지, 그 다음에 KR67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카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멘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가게끔 만들어야 내가 완치율이 높다는 거예요. 한번 가버리고 나면 끄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 가도록. 네? 네? 그러려면은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검사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거는 PCR이에요. 찍어서 보는 거예요. 자, CK56이 있는가? 찍어보고. 그 다음에 P53이 있는가?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NGS라고 해서 전체를 암하고 관련된 유전자 전체를 싹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NGS예요. 그 검사하면은 안 좋다. 변이가 와 있다. 예? 아니면은 뭐 스위치가 꺼져 있다, 켜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과 면역.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적인 치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환경을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꾸면 안 돼. 암이.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암이 안 생겼어. 나는 생겼어. 그러면은 암이 나를 미워서 나 생겼겠어요? 내가 만든 거, 암은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환경 개선을 안 하고 그냥 암만 잡으려고 해. 그럼 암이 잘 안 잡히지. 암이. 원장님, 정상인 사람은 KR67이나 CK56이 제로예요? 예.
제로란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숫자가. 다르죠. 그거는 정상인은 Ki67에 관계가 없이 필요할 때만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Ki67이라는 것은 그게 변이가 왔다가 이미 성장 속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세포는, 자, 어디 내가 부딪혔어. 세포가 하나 파괴가 됐어. 그럼 파괴된 만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파괴됐으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2개 파괴가 됐으면 2개를 만들어. 그런데 암세포가 된다는 것은 하나 필요한데 10개 만들고 20개 만들어면 지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면 지멋대로가 아니고 그때 우리 몸의 내 환경이 잘못돼서 변이된 유전자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을 가지고서 유전자가 Ki67이냐 그런 의미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줄기세포하고 우리가 정상세포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암, 원발암에서 오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원발암 때부터 줄기세포가 뜬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원발암 때부터 줄기세포가 뜨는 경우가. 원발암 때. 그거는 뭐냐면 원발암 때 이미 줄기세포가 조금씩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이 재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검사상으로 원발암이다 처음 발견됐을 때 그 다음에는 재발 전이 됐다 이래 하는 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미 재발 전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재발은 아니죠. 원발암이에요. 전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그러는데 1cm 암이면은 우리가 조기암이죠. 조기암. 네? 우리가 1cm 우리가 검사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사이즈가 최소가 1cm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검사하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1cm가 아닌 경우도 막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0.2cm, 이제 2mm, 3mm짜리 이런 것도 발견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조기암 그 1cm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때 이미 전이가 50%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미 다른 데 갔어. 그러면은 1cm 암에서부터 이런 줄기세포의 성질 자체를 그런데 우리가 1cm 암에서 조기암에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90몇 프로의 완치율을 보이잖아요. 네? 유방암에 1기, 0기 막 이러면 보이는데 그러면은 절반 정도 벌써 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때 뭐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내거 면역이 작용을 한 거예요. 내거 면역이 이게 암이 그래도 1cm일 때는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아주 독한 상태는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하거나 항암 방사 끝나고 나서 내거 면역세포가 잡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100% 잡는다는 보장은 못 하죠. 100% 잡는다. 그러니까 1기라 하더라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기니까 나는 확률로 봐서 뭐 90 몇 프로다. 나는 우리 보통 사람들 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99%다. 그러면은 나는 99% 속에 들어간 거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1% 속에 간다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그만. 예?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재발 전이가 되고 나면은 그거는 확률 어때? 그 1% 속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때도 벌써 그때 그 1% 속에 50%는 전이가 되는 환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아진 사람들은 내거 면역이 좋아져서 그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 잡게 되면은 어때요? 나중에 뭐 갑자기 뭐 5년 있다가도 재발을 하고 이런 게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조기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1기인데
수술하고 나서 뭐 교수가 뭐 일기고 뭐 당신은 뭐 좋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전이가 돼서 사기 판정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때 우리 환자분 어때요? 이제 교수 찾아가가지고 오진한 거 아니냐, 수술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하면 방사해도 일기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왜 줄기세포가 벌써 50% 정도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은 왕도가 없어요. 정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다 접근해 들어가야 돼. 예? 다 접근. 치료도,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치료도, 그 다음에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 유전자를 끄는 거, 내과 환경을 바꾸는 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여기까지. 이제 좀 됐어요? 네. 예.